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매크로 지표입니다. 매크로 지표가 뭘 중요시하게 보라 그랬죠?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. 자,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 주가랑 반대입니다.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은데, 또 역으로 말하면 보다 미국의 금리나 기대가 상당히 좀 많이 낮아져 있다. 거의 연내 한 번까지 낮아져 있는 주가 수준이다. 그럼 역으로 말하면은 조금만 물가가 좀 빠져도 이 기대감이 좀 늘어날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하락의 한 7, 8부 능선을 좀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, 일단은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, 심우재입니다. 자, 4월 한 달 동안 참 힘들었죠. 지난주에도 이제 퐁당퐁당 이 장세가 전개됨으로써 사실 좀 힘듭니다. 그래서 지금 위치를 한번 알아보고요. 자, 이 장표 보시면은, 자, 국가별 연초 대비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. 우리 시장은 사실 거의 똔똔이에요. 연초 대비 똔똔이고,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일 높고요. 그 다음에 일본, 니케이, 대만, 유로 지수 이렇게 나가고, 그렇게 안 좋았던 사실 항생이나 상해 조차도 우리 지수보다 지금 더 좋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지수가 거의 연초 대비 꼴찌다. 전 세계 꼴찌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최근 1개월을 보더라도 코스닥이 꼴찌죠. 코스닥이 꼴찌고, 항생 상해가 사실 더 좋아요. 지금 시장은 좀 이렇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간단하게 코스피 위치를 한번 보면은, 자, 연초에 2,660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죠. 근데 1월 달에 사실 한 200포인트 하락을 했었죠. 200포인트 하락을 했던 거는 사실 우리 시장만의 문제였습니다. 우리 시장만의 문제였다가 2월, 3월 반등을 했고, 4월 달에 또 한 200포인트 하락을 했었고,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지금 4월 달의 조정은 사실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. 자, 해외 지수들 보시면은, 다우지수 이제 작년 10월 말에 저점을 찍고 3월까지 쭉 오르다가 이제 4월부터 조정을 좀 받았죠.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나스닥도 마찬가지. 4월부터 조정 받았다가 지난주에는 좀 뭐 퐁당퐁당 하면서 반등 중이고요. S&P 500도 마찬가지. 4월부터 조정 받다가 지난주에 좀 반등. 대만도 비슷합니다. 대만도 4월달에 조정받고 반등 중. 이 항생이랑 이제 중국 지수가 제일 안 좋다 그랬는데, 이 항생 같은 경우는 사실 1월 말에 바닥을 찍고 좀 계속적으로 오릅니다. 사실 우리 시장보다 좋은 거예요, 지금. 상해도 좀 마찬가지죠. 상해도 2월달에 바닥을 찍고 지금 오르고 있고, 또 우리 시장이 제일 안 좋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 증시가 4월달에 조정을 좀 받았던 게,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매크로 지표입니다. 매크로 지표가 뭘 중요시하게 보라 그랬죠?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. 자,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 주가랑 반대입니다. 주가랑 반대로 10월 말에 한 5%까지 올랐죠. 5%까지 올랐다가 쭉 빠지면서 3.8%, 3.8%까지 쭉 빠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좀 반등을 했고요. 다만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3.8%에서 지난 4.7%까지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.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기준이에요. 작년 10월 달에 5% 찍고 빠지면서 전 세계 증시는 반등을 했다. 다만 연초 이후에 지난주부터 4.7%까지 오른다. 왜 그러겠죠? 이게 연초만 해도 사실 올해 금리 인하가 6번까지 예상이 좀 됐습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고용 지표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연내 금리 인하가 거의 한 번, 잘하면 2번까지 줄었어요. 자, 이렇게 말하면은, 역으로 말하면 지금 상황은 좀 안 좋습니다.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은데, 또 역으로 말하면 보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상당히 좀 많이 낮아져 있다. 거의 연내 한 번까지 낮아져 있는 주가 수준이다. 그럼 역으로 말하면은 조금만 물가가 좀 빠져도 이 기대감이 좀 늘어날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하락의 한 7, 8부 능선을 좀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, 일단은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환율이죠. 환율. 그러니까 제일 매크로 지표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랑 그 다음에 환율이에요. 자, 먼저 이제 원달러 환율을 먼저 보면은 1,400원까지 지지난주에 찍었습니다. 그러면은 이 1,400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거냐면은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. 자, 2008년도 금융위기, 그 다음에 재작년 말에 이제 지수가 폭락할 때, 그때 하면 1,450원까지 찍었고요. 그 전에 보면은 여기 좀 안 나오는데 그 IMF 때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. 그만큼 어마무시하게 좀 올라온 거다. 그렇게 환율이 지금 오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빠졌다. 그 환율이 빠질 때가 시장이 좀 오르는 변곡점 되겠죠.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엔화입니다. 엔화는 거의 지금 158엔까지
올라갔어요. 이 숫자가 또 얼마나 어마무시한 거냐면 보면은 자, 거의 한 30년 이래로 최고치입니다. 그만큼 달러 강세, 다른 통화들 약세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 되려면은 이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고 이 원화라든가 엔화가 좀 빠져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크로 지표는 이 환율과 미국 10년물 금리를 보면 최악이다. 자, 역으로 말하면은 그만큼 지수에는 좀 많이 프라이싱이 좀 돼 있다는 거죠. 자, 이런 것들이 반락이 돼야만 사실 조금 상승 추세를 좀 복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유가는 그래도 이제 전쟁 때문에 한 88불까지 올랐다가 또 한 80불 언저리에서 좀 놀기 때문에 이 유가가 또 왜 중요하냐면 이게 물가를 좌지우지하니까. 그래서 어쨌든 이 금리와 환율이 좀 빠져야지 시장은 좀 상승 추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이제 금요일 날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본다는 이 PC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사실 예상치보단 좀 더 많이 나왔어요. 자, 예상 전월이 2.5%, 전 예상치가 2.6%. 근데 이거를 2.7%인가 둘 다 상회를 했죠. 그 다음에 근원도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습니다. 그나마 이제 MOM, 전월 대비는 예상치를 맞췄고요. 그래서 사실 요것만 보면은, 자, 금요일날 미국의 주가가 사실 빠지는 게 맞았습니다. 빠진 게 맞았는데, 금리는 뭐 급등은 그렇게는 안 했어요. 어찌됐든 간에 뭐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빅테크들 실적으로 다들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, 일단 어느 정도 악재는 좀 많이 좀 반영을 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자, 이것도 이제 미국 지표를 볼 때 이제 보는 건데요. Fear and Greed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. Fear라는 건 공포, Greed라는 건 탐욕이죠. 공포 탐욕 지수인데, 자,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시장은 과열돼 있다는 거고, Fear로 갈수록 시장은 과매도가 돼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어쨌든 간에 Fear 영역에 있어요. 어느 정도 과매도 돼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걸 또 이게 차트로 좀 보면은, 자, 이게 Fear and Greed가 이 바닥이었을 때가 주가 저점이었죠. 작년 10월 달에.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거의 저점 부근에 왔다. 즉, 악재를 지금 많이 반영을 한 상태다. 글로벌 증시나 이제 봤을 때. 그 다음에 푸콜 레이쇼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옵션을 나타내는 콜 옵션이라는 거는 상승에 배팅하는 거고, 풋 옵션이라는 건 하락에 배팅하는 건데, 이 분모가 콜이고, 분자가 풋입니다. 그러면은, 자,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거는 하락에 배팅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정도 가면은 이게 좀 자연스럽게 내려감으로써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, 이것도 하락에 이렇게 배팅이 좀 많이 돼 있었다. 지수가 좀 많이 과매도 돼 있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한국 시장도 제가 맨날 강조를 했던 게 ADR이라고 그랬죠. ADR. 자, 거래소 같은 경우는 75 이하면은 과매도라 그랬어요. 어찌됐든 간에 75 언저리고 있고요. 아직까지.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 언저리입니다. 그래서 시장은 이제 4월 달에 하락이 7, 8분 능선까지 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사실 과매도된 상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보자는 겁니다. 자,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왜 이렇게 지수가 뭐에 이렇게 좌지우지가 되냐 보시면은 사실 기관 자금은 없다 그랬죠. 기관은 돈이 없다. 개인도 증거금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매매에 좌지우지가 됩니다. 근데 뭐 현물은 어느 정도 꾸준히 사주고 있는데 이 선물 가지고 이 빨간색 외국인 선물인데 이 선물 가지고 지수가 왔다 갔다 해요. 그래서 연초에 이제 쭉 빠졌을 때 거의 6만 개 이상, 7만 개까지 팔아서 지수가 좀 하락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빨간색이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줌으로써 지수가 좀 상승을 했었죠. 4월 달에도 2만 개에서 마이너스 4만 개니까 거의 6만 개 가까이, 거의 연초 규모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때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선물도 어느 정도 매도보다는 이제는 매수에 좀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좀 많이 시장이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을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시장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인데 구리 가격이 자, 올해 들어서 상당히 이렇게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어요. 이 구리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냐면은 경기가 좋아진다. 그런 선행지표로 좀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구리 가격이 올라서 최근에 어떤 주식들이 좋다. 자, 원재료가 구리인 게 뭐다? 전선이죠, 전선. 그래서 전선주들이 이 구리 가격 상승 플러스 그 다음 뭐였죠? 우리가 이제 변압기, 우리 전력기기 다음 타자가 변압기를 먼저 설치를 하고 배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선을 하는. 그래서 이 전선은 이 구리 가격과 이 전력기기의 동반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언론 보도들인데 이
결론은 뭐냐면은 자, 우리가 지난주에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 그 빅테크들의 실적에 미국 시장도 크게 출렁이었습니다. 처음에 이제 메타가 발표돼서 메타가 폭락을 했었죠. 왜 그러냐면은 자, 우리는 AI 투자를 계속 할 거다.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계속 할 거다. 그래서 주가가 거의 우리가 이제 시외로 한 17% 폭락을 하다가 10%까지 마감을 했습니다.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도 똑같아요. AI가 돈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. 그러면은 이 AI가 이 빅테크들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금광이랑도 마찬가지입니다. 금광 개발을 하면 어디가 우리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 개발의 수혜는 뭐였다? 청바지 만드는 업체들이었죠. 그 청바지 만드는 업체들이 뭐냐면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AI 반도체 만드는 업체들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6%좀 올랐죠. 6% 정도.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970불에서 750불까지 사실 고점 대비 20%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. 근데 이 바닥을 찍고 이제 가파르게 좀 올라가죠. 왜 그러냐면 이 빅테크들이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AI 투자를 계속 할 거다.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국장으로 연결시키려면은 바로 이제 HBM이라든가 반도체로 바로 또 연결이 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반도체를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은 뭐 투자를 안 하시든 미국장을 투자를 안 하시든 간에 이 엔비디아 주가가 우리 시장에 상관관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. 그래서 6%가 좀 올랐죠.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바로 연결이 되는 우리 반도체 주가가 되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빅테크들의 실적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다? 해외 투자를 계속적으로 한다. 겁니다. 지난번에 우리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해외 종목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. 좀 말씀 좀 드렸고요. 이 반도체에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게 있어요.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20% 정도 폭락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주가들을 끌어내렸는데 화요일 날 아마 실적 발표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좀 바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시장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. 다음 주에도 이제 일정인데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. 지난주에도 이제 빅테크들이라든가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크게 흔들렸는데 다음 주도 그게 좀 많아요. 일단 매크로 지표를 보시면은 FOMC 회의가 이제 화수 이틀간 진행을 하니까 우리 시각으로 뭐다? 자, 목요일날 새벽에 이제 FOMC 결과가 나오는데 당연히 뭐 멘트가 중요하겠죠. 지금은 시장의 기대가 연내 금리 1회로까지 아주 떨어졌다. 시장의 기대치가 거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금만 좋게 얘기를 해줘도 또 기대치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이제 수목금에 걸쳐서 이제 나타납니다. 이제 4월 달에 특히 이제 금요일 날 4월 고용 보고서가 중요하고요. 고용이 좀 상당히 좀 올해들어서 많이 되고 있어요. 그만큼 경제가 좋다는 거기 때문에. 근데 이제 고용이 약간 좀 꺾여야지 또 금리 인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목요일 새벽과 금요일 날 발표되는 매크로 지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실적 발표가 중요하죠. 자, 화요일 날은 일라이 릴리 우리 노보노디스크와 더불어서 이 제약바이오 대장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AMD 장 끝나고 발표한다. 그 수요일날 우리 AMD와 아마존의 실적을 우리 수요일날 장 전에 지금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수요일 일단 뭐 휴일이니까 AMD의 또 실적에 따라서 반도체 주가 요동을 칠 거고요. 또 아마존 같은 경우도 AI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거다라고 하면 또 반도체 주가가 좋은 겁니다. 퀄컴이 이제 목요일 날 발표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애플이 상당히 좀 안 좋았죠. 기대치가 상당히 주가도 낮고 기대치가 안 좋습니다. 이게 금요일 날 장전에 우리 시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들의 실적과 이 매크로 지표가 다음 주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. 우리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5월 15일까지 다 발표를 한다 그랬어요. 다음 주, 다다음 주, 그 다음 주까지. 우리나라 실적에서는 중요한 게 삼성전자죠. 삼성전자가 이 화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.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월 초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숫자만 띡 주고 이제 IR 일단 그런 걸 안 했어요. 그래서 삼성전자의 발표에 따라서 뭐 투자 규모라든가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반도체 주가라든가 시장 전체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다음 주도 역시 이런 매크로 지표라든가 기업들 실적의 발표에 따라서 지난주처럼 주가 좀 요동을 칠 수 있다. 그거는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일단 매크로 지표는 뭐다?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호재에도 좋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줬다.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은 자 요렇게 일단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부터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.